건국전쟁 후기가 전부 다 반성문처럼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너무 몰랐구나. 몰랐다. 그리고 건국 과정도 몰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고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몰랐고 그런 어떤 이 참회 같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건국전쟁과 관련된 칼럼 많이 지금 오늘 소개시켜 주셨어요. 유석호 칼럼도 그렇고요. 또 이제 다른 언론이지만 조선일보지만 김일성의 아이들을 위한 영화 건국전쟁 또 건국전쟁 신드롬을 일으키다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건국전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참 위대한 지도자를 가진 행운아들이야. 그런데 그걸 사실 보면 90병생인데, 어릴 때는 서당에 다니셨죠. 그리고는 이제 과거 제가 가보경찰 폐지되니까, 그 신학문을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사들로부터. 그렇죠.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배제학당에 다니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문물에 눈 뜨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불온한 세력이 이렇게 한성 감옥에 젊은 나이에 투옥돼갖고 거의 그런데 거기서 개종을 하고 독립정신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새로운 역사 계몽주의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말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제 그때 이제 한참 피어났던 사상들을 다 흡수했던 그런 기록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기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90을 사시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외교적으로 33년간 그러시고 독립운동을 그렇게 펼치면서 절절하게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독립을 해야 하겠다는 그 꿈을 꿨던 사람 실현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과정들을 비록 그 단편적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참 대단하신 세계적으로도 이론가이자 또 실천가였고 그런 분을 가지는 행운을 우리는 누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승만 대통령 천재였잖아요. 그렇죠. 천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당에 다녔던 그런 그 조선시대 때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서양 문물로 변하면서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그렇게 5년 이내로 석박사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기서 공부한 것도 해상에서 그 해상이라는 공간이 또 누구의 영토도 아닌 그런 공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상에서의 말하자면 평화로운 걸 위한 그런 거에 관한 논문을 쓰셨어요. 논문 자체도. 그래서 그리고 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조만간 이제 미국을 칠 거고 그때 한국 독립의 기회가 온다. 이것까지 내다보셨더라고요. 진중한 폭격까지도 예언을 했고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온다는 것까지 내다보고 그걸 추진했고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걸 그걸 이제 보았고 사실은 다른 분들은 되든 안 되든 예를 들면 무장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저는 절대로 그분들이 업적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셨다기보다는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좀 다르셨던 분이죠. 한 번 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남대로 꿰뚫어 보시고 실제로 또 생각이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가 다 갖고 그런 건데 이루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방영 운동, 그러니까 관남 운동, 반향을 어마어마하게 더군다나 우리가 하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선입견 또는 세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설마설마 했어요. 10만 넘어가도 정말 다행이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50만이 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신드롬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약간 수준이 낮아져 버린 정치를 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대조되는 정말 훌륭한 어떤 따라야 할 모델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가졌었는데, 그걸 이렇게 접하고서 오는 어떤 그런 대비 충격, 그 다음에, 미안함, 홀대했던, 이때까지 건국 대통령을 너무나 홀대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기 있잖아요. 건국전쟁 후기가 전부 다 반성문처럼 쓰여져 있더라고요. 너무 몰랐구나. 몰랐다. 그리고 건국 과정도 몰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고,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몰랐고, 그런 어떤 이 참회 같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다큐가 동시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신기원의 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품으로만 한번 말씀을 해봐 주세요. 작품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만 부여하고 있지만 작품도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운다고 무엇에 그렇게 다들 감동해서 우시는 건가요? 글쎄, 그게 저도 이제 거꾸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좀 생각한 게 있고 사람마다 다 네네네. 당연히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닿았느냐면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의 어떤 민족 자결주의라는 사상, 그 다음에 어떤 평화, 칸트의 연구 평화론 이런 것들도 흡수하셨던 분이고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이론적인 것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의 하나로 그 당시에 한국이란 나라는 아예 사라졌는데 어디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 그 포스터, 옛날 포스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기가 오른쪽 귀퉁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스포일러 좀 걱정은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활동을 하신 거죠. 그게 나름대로 의지가 있음을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그런 걸 원하고 있다는 걸 갖다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지독하게 노력을 꾸준히 하셨던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참 저분이 그냥 단순히 책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사실은 좌절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기 쉬운데 사실은 식민지의 지식인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걸 하시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부정선거 문제로 그 학생들이 다쳐갖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로 독재자나 이런 붙이기 어려운 게 보통 권력에 집착을 하는 분 같았으면 내가 가르친 민주주의 덕분에 이 학생들이 일어서 누가 이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다치겠냐면서 며칠 뒤에 그대로 하야를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지독하게 표면을 당하신 게 아닌가.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참여의 글 중에 그것도 많더라고요. 부정선거 사실 그건 잘못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때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고 부통령 선거였고 또 7인 회의 그렇게 내무장관을 포함해서 그들이 획책한 부분이다. 물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자의 위치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완전히 부정선거로 획책한 주범인 것처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